최근에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기획안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미리 캔버스에서 아주 쉽게 PPT를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를 칩니다. 그러면 지금 메인 화면이 보이고요. 제일 밑에 디자인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밑에 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썸네일의 여러가지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PPT를 할 거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눌렀습니다. 엄청 많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각 장이 이미 디자인이 된 상태로 다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글자도 다 지금 나오고 있고 사진 들어가는 이런 요소까지 다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를 클릭하면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그러니까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PPT 기본 디자인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랑은 전혀 다른 디자인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템플릿 중에서 우린 지금 PPT를 만들 거기 때문에 반드시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거기에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디자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 덮어쓰기를 누르면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각 하나당 구성되어 있는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9페이지, 어떤 것은 10몇 페이지까지 구성된 것을 덮어쓰기를 하면 전부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제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첫 수업으로 뮤직 컬러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제목은 뮤직 컬러링을 눌렀고요. 필요 없는 글자들은 위에 있는 클릭으로 챕터를 누른 다음에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서지현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금 바꾸는 장면을 했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이미 디자인된 요소 뒤쪽으로 이름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그림을 맨 뒤로 누르기를 지금 눌렀고요. 이 페이지 수업이 진행되는 방법을 개요를 짜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개요를 이렇게 바꿨고요. 필요 없는 글자들은 전부 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시키고 있고 수업 설명을 학생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뮤직 컬러링이 무엇인지 지금 본 내용을 개요를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택한 수업 주제를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말로 설명을 해도 되지만 말과 함께 시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화면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는 이런 챕터를 하나 만드셔야 될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고 진짜 처음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뮤직 컬러링을 설명을 하는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버벅거리는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뮤직 컬러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를 왼쪽에 지금 45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작다 싶으면 크기를 크게 만드셔도 되고요.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왼쪽에 고치는 여러가지 챕터 창 글자를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거 이렇게 위치를 잡으셔서 만드시면 되고 그림 밑으로 역시나 글자가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디자인된 그림 부분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누르게 되시면 글자가 그림 위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화면 구성이 다시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도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미리 캔버스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파워포인트를 눌러서 하나하나 화면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간단하고 또 시각적인 면에서도 좀 예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한 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직접 들어가서 한 화면당 모든 디자인이나 아니면 색이나 아니면 글자체나 이런 걸 선택을 하지만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색이나 아니면 글자체 같은 것들을 보기 좋게끔 조금 세련된 미술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전부 다 손을 보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개요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근데 9페이지까지가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삭제를 하나를 했습니다. 하나의 이 보이는 챕터 자체를 제일 위에 보면 휴지통을 누르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뮤직 컬러링이 뭔지를 일단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수업이 진행될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업 흥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이건 이미 역시나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줄 도안이나 색연필도 이미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색연필을 이제 책상 위에 준비시키고 할 준비를 한다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단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안이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컬러링 도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게끔 지금 할 겁니다. 다음 위에 이 이미지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사진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영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위에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나 구글로 검색하는 것처럼 바로 치면 검색된 이런 화면들이 떠요. 이 기능이 미리 캔버스가 엄청 간단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색연필에 해당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클릭해서 이렇게 갖고 왔더니 들어가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엄청 간단하게 잘 진행이 되죠. 만일에 이렇게 미리 캔버스가 아니라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해서 전부 다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오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미리 캔버스는 그 안에서 검색을 하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두 번째는 이제 도안에다 색깔칠한 이제 색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수업 흐름도에서 적고 있고 그래서 사진 부분에서 제가 컬러링 도안 하나를 가져온 상태고 문장으로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색칠까지 다 끝냈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내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보는 재미를 위해서 역시나 사진에서 선생님을 친 다음에 관련된 이미지를 가져왔고 수업 흐름도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컬러링한 이런 그림들을 선생님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해서 수업 흐름도 세 가지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글자 포인트가 지금 제각각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맞게끔 두세 번째에 손을 대었고요. 이미지 순서가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미지 자체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시면 간단하게 이미지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진도 다시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미지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미지화된, 그림화된 이런 사진을 가져오실 수도 있으시겠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누르시면 이건 이미 조금 여러 장으로 기획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전부 다 삭제를 했고요. 다음 땡큐 마지막 마무리는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상태입니다. 자, 파일을 더 추가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파일이 더 추가가 되고요. 왼쪽에 화면을 끌어당기시면 파일이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장하기 전에 지금 완성된 것들을 슬라이드 쇼를 눌러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화면까지 이렇게 전부 다 구성이 된 상태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더 필요한 상황이 없어서 ESC를 눌러서 다시 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저장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PPT로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장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이미지로 PPT, 파워포인트로 저장하는 거고, 두 번째를 누르면 글자를 전부 다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정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캠퍼스에서 전부 다 수정을 하고요. 개체화된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지금 보셨듯이 저장을 하려면 로그인이 되어야 돼요. 미리 캠퍼스에. 그래서 이건 무료 가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미리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다시 회원 가입을 하기엔 좀 번거로운 면이 있으니까 어쨌든 회원 가입이 무료입니다. 지금 저는 저장을 했고,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PPT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지금 두 개를 생성했는데요. 그 중에서 PPT 저장 방법 중에서 개체 요소 이미지화로 저장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4페이지가 역시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체의 요소 이미지화는 글자 하나하나도 전부 다 사진 찍은 듯이 이미지로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크게 작게는 조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내용 수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PPT 화면에서 글자를 아예 수정하고 싶다면 텍스트 편집 가능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가능 편집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다른 파일을 갖고 왔는데요. 화면에 글자 같은 게 이렇게 좀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크기 같은 것들. 대신에 좋은 점은 글자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글자 크기 수정뿐만 아니라 개별 요소 이미지화처럼 내용 수정도 전부 다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대신에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글자가 깨지거나 이미지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캠퍼스에서 글자 수정 부분을 전부 다 하시고 개별 요소 이미지화로 저장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이렇게 개별 이미지로 저장된 화면을 보실 수 있네요. 자, 중요한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이즈 선택은 프리젠테이션으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왼쪽 화면을 그대로 오른쪽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한 장으로 구성되고요. 만일 한 장이 더 필요하다, 밑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한 장이 더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몇 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요. 대신 덮어쓰기를 누르시면 이 디자인과 관련된 화면 전체가 다 구성이 됩니다. 보통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이렇게 구성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저장할 때, 다운로드할 때는 반드시 PPT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마무리.